안녕하세요. 복잡한 연구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GS30의 아프리카 콤팩트라는 이니시에이티브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과연 이게 아프리카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늘리는데 정말 효과가 있었을까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이게 왜 중요한 문제인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외국인 직접 투자, 우리가 FDI라고 부르는 것 중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이 겨우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6.5%는 다른 대륙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죠. 아프리카의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G20 국가들이 이 판을 한번 바꿔보자 하고 야심차게 내놓은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콤팩트, 줄여서 CWA라고 부르는 건데요.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제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도록 도와줘서 해외 투자자들이 저기다 투자해야겠다 하고 마음먹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땠을까요? 언뜻 보면 와, 이거 대성공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17년, 그러니까 CPTPPA가 시작된 이후에 평균 FDI 유입액을 비교한 건데요. CTPPP 회원국을 나타내는 막대가 비회원국보다 훨씬 높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요. 단순히 투자액이 많았다는 걸 넘어서 그 증가하는 속도 자체가 달랐다는 겁니다. GSWA 회원국들이 비회원국들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투자를 끌어모으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죠. 정말 눈에 띄는 성과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 연구를 진행한 IMF 연구원들도 처음에는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원 데이터를 보니까 시코의 국가들이 투자 유치액도 더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흐름도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는 거죠. 변동성이 적었다는 건 투자자들 입장에선 굉장히 매력적인 신호거든요. 자, 이 정도면 그냥 아프리카 콤팩트는 성공했다. 이렇게 딱 결론 내리면 되는 거 아닐까요? 뭐 더 볼 게 있나 싶죠. 하지만 과연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까요?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때 항상 명심해야 할 게 있잖아요. 바로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현상이 같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데이터 탐정의 일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에 그 수수께끼의 핵심 단서가 있습니다. CAHOA 회원국들은요, 사실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비회원국들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뭐랄까, 이미 기초 체력이 더 튼튼했던 거죠. 제도적인 안정성이라든지 전기 같은 인프라, 아니면 교육 수준 같은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공정한 비교가 아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출발선이 잘났던 선수들을 비교한 셈이니까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CWA 국가들의 성과가 과연 이 프로그램 덕분일까? 아니면 그냥 원래 잘하던 나라들이라서 그런 건 아닐까? 연구자들에겐 이게 정말 큰 숙제였습니다. 그럼 연구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이 서로 다른 두 그룹을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사과 대 사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기발한 방법이 등장합니다. 연구원들은 통계 기법을 이용해서 CWA 회원국들과 거의 모든 조건이 똑같은 가상의 쌍둥이 그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비회원국들 중에서 데이터를 조합하고 가중치를 줘서 2017년 이전까지의 경제 상황이나 제도 수준 같은 것들이 CWA 그룹과 거의 완벽하게 똑같은 가상의 비교 대상을 만든 거죠. 정말 똑똑한 방법이죠. 자, 이제 진짜 공정한 비교가 가능해졌습니다. COA 회원국 그룹과 그들의 완벽한 데이터 쌍둥이, 이 두뇌 성과를 비교하면 COA 프로그램의 진짜 효과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CWA 참여가 FDI 증가를 유발했다는 강력한 인과관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네, 분명 CWA 회원국들의 성과가 좋긴 했지만 그들의 가상 쌍둥이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표가 그 결과를 간단하게 보여주는데요. 물론 어떤 분석 모델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조금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러 방식으로 검증했을 때 그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 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했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봤던 그 간단하고 멋진 성공 스토리는 데이터를 더 깊이 파고들고 엄격하게 분석해 보니까 힘을 잃게 된 거죠. TWA에 가입했기 때문에 투자가 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럼 CWA는 그냥 실패한 정책 아니야? 그동안 시간 낭비, 돈 낭비한 거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연구 보고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공의 잣대를 너무 직접적인 투자 유치액이라는 숫자 하나에만 맞춰두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CA의 진짜 가치는 어쩌면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CWA를 단순히 투자 유치 프로그램으로만 볼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참여국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 개혁에 대한 좋은 사례를 배우고 또 정부와 투자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그런 장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직접 돈을 꽂아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촉매제 역할이라고 할까요? 이게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모든 성공을 눈에 보이는 숫자 하나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당장은 뚜렷한 투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다지는 것, 그것 자체로도 정말 중요한 성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단순히 투자액 같은 직접적인 결과만이 전부가 아니라면 우리는 앞으로 이런 국제적인 협력 프로젝트의 성공을 어떻게 평가하고 측정해야 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치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